제3인터넷은행 예비 인가 발표가 지난 일요일에 있었는데요. 최소 한 곳은 인가를 받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 두 곳 모두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당국의 원하는 인터넷은행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한국의 인터넷은행 현 주소는 어디이고 또 어떻게 가야 할지 금융팀의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대체 정부가 기대하는 인터넷은행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를 내줬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은행권의 매기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매기가 되라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한 지 2년가량 정도 됐는데요. 이 두 은행이 하는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기존 은행이 하고 있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은행은 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은 못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이 그런 경우입니다. 네,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새로운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행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차치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기존 은행이 아닌 인터넷은행에만 해당하는 규제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영업점을 낼 수 없고 비대면 거래만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이렇다 보니 기업 대출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CSS를 고도화해서 대출을 해주라고 하는데 CSS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는 또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중금리 대출을 특화해서 해주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중금리 대출을 K뱅크나 카카오뱅크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곳은 자본력이 튼튼한 5대 은행입니다. 부실은 내면 안 되고 BIS 비율은 또 맞춰야 되는데 그 와중에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라고 하는 건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은행이 잘 할 수 있는 혁신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 인터넷은행 붐이 일고 있다고 하던데요.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은행업을 보는 시각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가 조건부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인터넷은행이 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 방식에도 차이가 납니다. 95년에 세계 최초로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시작한 미국의 경우에는 카드나 증권, 보험 등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GM과 같은 제조업 회사가 인터넷은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모 회사인 GM의 마켓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동차 딜러들한테 사업자 대출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오토론을 특화해서 하는 은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 분야에서만큼은 이 인터넷은행이 전문 금융사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은행이 3,000개 정도 되는데요. 가장 잘 나가는 인터넷은행 2개사가 각각 15위와 24위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비교적 잘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쪽도 비슷합니다. 텐센트나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위뱅크와 마이뱅크인데요. 물론 13억 인구와 그리고 우리나라 5천만이라는 인구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5년에 출범한 중국의 위뱅크는 벌써 11,400만 명의 고객 수를 보유할 정도로 급성장한 상황입니다. 네, 중국 쪽 예시도 들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이끌고 있는데 해외 서비스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향성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 은행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모바일로 좀 더 편리하게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같지만 다른 은행을 표방하고 있죠. 기존 은행이 하는 서비스를 같지만 다르게, 그러니까 편리하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기존 은행이 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불편한 포인트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시장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은행업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는 인터넷은행이 흑자를 내는데 5년이 걸렸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지난 1분기 출범한 지 2년도 채 안 돼서 66억이라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은행이 보여주지 못한 서비스를 카카오뱅크가 했고 소비자들이 니즈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나 기존 은행이 하고는 있지만 불편했던 서비스를 카카오뱅크가 열심히 다 고치면 그 뒤에 카카오뱅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데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결국 규제 문제인데요.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이 최대 주주인 중국의 마이뱅크는 알리바바 그룹 내 커머스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가 커머스 거래에서 대금 납기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리고 고객과의 신용 기록은 어떤지 등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정확한 CSS 고도화가 되는 거죠. 알리바바는 그룹 내에 즈마신용이라는 신용평가 자회사를 두고 이 부분을 특화해서 소매 신용대출 전문은행으로 확장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인가 때부터 정부가 인터넷 은행 측에 좀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은행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자본도 많고 은행업 쪽에 노하우가 있는 기존 은행이 못할 서비스가 없다는 거죠. 못한다고 보기보다는 안 한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인터넷 은행이 할 수 있는 혁신이라면 기존 은행도 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 인터넷 은행이 더 필요하냐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3분기에 다시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인터넷 은행들에게 왜 혁신을 안 보여주느냐고 혼만 낼 것이 아니라 새로 등장한 플레이어들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제3 인터넷 은행을 출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하라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